한국과 감비아의 동맹 2024년 기준 군사력은 과연 어느 정도인지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 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한감동맹의 군사력을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과 감비아는 감비아 독립연도인 1965년에 수교했고 1984년에 감비아 대통령이 방한했으며 2017년 9월 23일엔 제72차 유엔 총회 참석을 계기로 뉴욕에서 양국 외무장관이 북핵 문제에 대해 회담했습니다. 청룡의 해인 2024년에는 과연 한감동맹의 군사력이 얼마나 될까요? 먼저 국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인구수 5,403만 명, 전시가용 인구수 2,701만 명, 2024년 기준 국내 총생산 1조 7,636억 4,100만 달러, 감비아의 인구수는 2023년 기준으로 275만 3천 명이고 2024년 기준 국내 총생산은 26억 9,400만 달러로 인구수부터 20배 정도 차이납니다. 감비아는 2024년 기준 1인당 국내 총생산이 989달러에 불과한 극빈국으로 이는 르완다와 동급입니다. 감비아의 인구는 48%가 농사나 목축업에 종사하지만 천연자원조차 없어서 제대로 된 경제발전이 힘든 국가인데요. 그래서 2019년 기준 국내 총생산의 20.8%가 관광업에서 창출됐지만 이마저도 코로나19 법유행으로 큰 타격을 입었죠. 하지만 토고와 마찬가지로 1인당 국내 총생산이 매우 낮을 뿐 굶주리진 않아서 통합 식량 안보 단계에서도 인구의 91%가량이 식량 안보로부터 자유로운 걸로 분류됩니다. 여기서 식량 안보란 저렴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을 충분히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한마디로 가난하지만 굶진 않는 국가라는 거죠. 다음으로 병력의 규모를 살펴보겠습니다. 상비군 48만 4천 명, 예비군 290만 명. 감비아의 상비군은 4천 명으로 한국과 120배나 차이나지만 감비아의 출산율은 무려 5.25명이나 되는 만큼 한국보다 상황이 120배 낮습니다. 경제력에 비해 이상하리만치 높은 출산율은 가난하지만 굶지 않는 감비아의 상황이 반영된 결과로 이는 병력 수급에서 엄청난 이점입니다. 출산율이 2명대여야 인구수가 유지되는 걸 고려하면 감비아의 인구수는 늘고 있다는 걸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한국이 감비아로부터 병력을 데려오면 서로 윈윈할 수 있죠. 한국도 과거 월남전의 파병에서 외화를 벌었듯이 이는 감비아에 있어서도 나쁘지 않은 선택지고 어차피 이대로 두면 한국 육군 병력은 10년 후에 29만 명, 20년 후에 19만 명까지 줄어들 전망입니다. 20년 후 한국은 절대적인 20대 남자 수 감소로 100% 징병률로도 상비군 30만 명을 유지할 수 없어서 양성 징병제 아니면 병력을 충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반면 감비아는 20년 후면 지금보다 인구수도 더 많아져서 병력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가 없는데요. 병사 기준 연봉 12,000달러를 준다고 하면 1인당 국내 총생산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라 감비아로선 구미가 당길지도 모릅니다. 다음으로 육상 전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차 2,501대, 장갑차 포함 군용차 66,508대, 견인포 4,863문, 자주포 3,189문, 다연장 로켓포 581문. 당연하게도 육상전력 절대다수는 한국군으로 감비아가 보유한 육상전략이라고는 장갑차 16대와 각종 군용차뿐입니다. 먼저 감비아군은 페렛 8대, BRDM-2 4대, 오토카르 코브라 2대, 카트머실러 하지르 2대를 보유했습니다. 페렛은 1952년부터 생산된 정찰 장갑차로 중량은 3.7톤에 승무원은 2명뿐이고 무장이라고는 7.62mm 기관총 한정이 전부인데요. 다만 페렛은 워낙 잘 만든 정찰 장갑차다 보니 현재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군이 한 대를 구매할 정도로 반세기 넘게 사용되고 있는 베스트셀러죠. BRDM-2는 1961년에 소련에서 만든 정찰 장갑차로 범용성이 높은 덕에 많은 국가에서 애용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로부터 증여받은 오토카르 코브라와 카트머실러 하지르는 나온 지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장갑차입니다. 오토카르 코브라는 1997년부터 실전 배치된 다목적 장갑차로 유엔 평화유지군도 사용할 정도로 검증됐으며 급조 폭발물에 대한 방호력이 매우 뛰어나다는 강점이 있는데요. 카트머실러 하지르는 튀르키예가 만든 장갑차로 탑승 병력은 최대 9명이고 무장은
원격 조종 기관총이나 유탄 발사기이며 7.62-39mm 소총탄을 방어할 수 있죠. 감비아군은 병력이 4,000명밖에 안 되는 데다 병력 대부분이 군용차보다 상용차를 타고 다니지만 방탄모와 방탄복은 충실히 갖추고 총에 부착물을 다는 등 보병 장비에 투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해상 전력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유 함정수 210척, 헬기모함 2척, 구축함 13척, 호위함 17척, 초계함 5척, 고속정 45척, 잠수함 22척, 기뢰부설함과 소해정 14척, 육상전력과 마찬가지로 해상전력 절대다수는 한국군으로 감비아군은 고속정과 경비정, 건보트 10척을 보유했습니다. 감비아군은 드보라급 고속정을 대체하기 위해 대만으로부터 하이오우급 고속정 4척을 도입했고 미국으로부터 스위프트 PCF를 1척 도입했으며 건보트 5척을 보유했습니다. 먼저 하이오우급은 드보라급의 개수형으로 원본인 드보라급은 배수량 45톤에 20mm 기관포 한 문과 59경 중기관총 2정으로 무장했지만 파생형인 하이오우급은 HF-1 대함미사일 2발을 추가했는데요. 하이오우급은 샤프트가 2개에서 3개로 늘어나는 등 대만 해군에 의해 개수된 모델이죠. 그리고 스위프트 PCF는 1965년부터 실전 배치된 노익장으로 길고 구불구불한 강에서 작전하기 위해 200대가량 생산됐습니다. 무장은 주로 59경 기관총이지만 M60 기관총이나 81mm 박격포를 가져다 달기도 했고 20노트 이상의 속도를 자랑합니다. 감비아의 경제력으로는 구축함 같은 큰 군함을 운용하기 어렵지만 운용할 필요도 없는데요. 감비아는 바다와 맞닿아 있지만 1300km 길이의 감비아강이 국토를 가르고 있어서 구축함같이 큰 군함보다 고속정과 경비정, 건보트같이 작은 군함이 더 유리하죠. 반면 한국은 삼면이 바다인데다 주변국들의 해군력이 하나같이 막강해서 감비아와 달리 구축함같이 큰 군함을 많이 보유할수록 유리합니다. 그래서 한국 해군은 구축함 13척에 잠수함 22척이라는 상당한 규모의 해군력을 보유해서 유사시에 미 해군과 해상자위대와 함께 해전을 수행할 역량을 갖췄는데요. 다만 그런 일이 생기지 않길 바라야겠죠. 마지막으로 항공전력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유 항공기수 1576기, 전투기 354기, 공격기 100기, 고정익 수송기 41기, 훈련기 288기, 특수임무기 33기, 공중급유기 4기, 헬기 758기, 공격헬기 112기. 혹시나 했지만 항공전력 대부분은 한국군으로 감비아의 항공전력은 어디선가 들여온 수호이 25 공격기 1기와 AT-802 2기가 있습니다. 특히 수호이 25는 플라잉 탱크라는 별명이 있는 만큼 휴대용 대공미사일에 맞아도 살아남았으며 소련 아프가니스탄 전쟁 당시 무자히딘을 압도한 공격기입니다. 다만 감비아군에는 수호이 25가 단 1기뿐이라 항공전력이 없는 국가 상대로나 깡패지 남아공처럼 항공전력이 충실한 국가 상대로는 밥입니다. 반면 감비아군의 AT-802는 농업용으로 기체 하단에 농약 살포기가 달린 걸 확인할 수 있지만 소방용이나 군용으로 개조할 수 있어서 정찰과 근접 항공지원도 수행한다고 합니다. 한감동맹의 군사력은 군사 강국인 한국이 전력 대부분을 담당하지만 감비아는 실전 경험이 풍부한데요. 감비아는 1997년부터 UN 평화유지군을 파병했고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연 200명 이상의 병력을 파병한 만큼 실전 경험이 풍부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렇듯 작지만 강한 국가인 감비아와 한국이 오래도록 좋은 관계를 유지하길 바랍니다. 한감동맹의 군사력을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